여러분, 대한민국의 수출 진짜 세계 최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수출이 점점 붕괴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경제를 보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1월 달에 여러분 무역수지 적자,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출 적자가 엄청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많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적자 폭이 사상 최대입니다. 48억 9천만 달러예요. 수입은 602억 1천만 달러인데 수출은요 553억 2천만 달러입니다. 수출도 15.2% 늘어서 1월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입은 더 늘었습니다. 35.5%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602억 1천만 달러로 이것도 사상 최대입니다. 1월 기준으로 말입니다. 진짜 엄청나게 지금 적자가 나고 있죠. 와, 이거 여러분 진짜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점점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수출 추이가 1월 달에 500억 달러가 넘어가기 참 쉽지는 않아요. 2021년 1월 달에 보면 480억 달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2022년 1월 달에는 553억 달러. 야, 대단하죠. 적어도 73억 달러가 늘었잖아요. 73억 달러가.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 수출이 진짜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늘어난 거 보세요. 수입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2021년 1월에 보세요. 444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 보면 602억 달러예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엄청난 차이죠. 160 거의 160이죠. 160 정확히 150 8억 달러 차이가 나나요? 거의 160억 달러 차이가 나잖아요. 원체 수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3.5%가 폭증했으니까요.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서 그렇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에너지의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 장난 아니게 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88달러 15센트예요. 88달러 15센트.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이게 에너지 값이 폭등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폭등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국제 유가라고 이야기할 때 원유만 수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스도 수입하고 석탄도 수입하고 다 수입하잖아요. 이런 가격들 쉽게 말하면 에너지 가격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분 원유가 75억 달러예요. 가스는 64억 달러고요. 석탄은 20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 3대 에너지원의 합계가 159억 5천만 달러입니다. 159억 5천만 달러. 무려 말입니다. 1년 전 대비해 보면 90억 6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90억 6천만 달러가. 쉽게 말하면 에너지 값이 폭등하니까 결국 말입니다.
수입 가격이 폭등했다는 뜻이고, 그죠? 예, 수입 가격이 폭등하니까 우리 무역 수지도 적자로 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에너지 가격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광물 가격이나 곡물 가격도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예. 광물 가격이라고 이야기하는 뭐 리튬이나 코발트나 알루미늄이나 뭐 철광석이나 안 오른 게 없잖아요. 다 올랐잖아요.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곡물 가격도 대두부터 시작해서 밀이나 옥수수 안 올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에너지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야, 이거 일시적이야. 지금이 겨울이라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서 그래. 여기에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에 대한 위협, 이것도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쳤고, 실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천연가스가 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니까 천연가스가 폭등해서 덩달아 유가나 석탄도 폭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일시적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값이 내려갈 거냐 이거예요. 이 겨울이 끝나고 나면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서 일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에너지 가격이 이 겨울이 끝났을 때 내려갈 거냐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석유값이 원유값이 내려갈까요? 천연가스 값이 내려갈까요? 석탄 가격이 내려갈까요? 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지금 전 세계는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자원 민족주의가 성행을 합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전 세계 리튬을 장악하고 나서는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리튬을 가지고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국은 히토리도 가지고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자원민족주의가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인도네시아는 어떻습니까? 석탄, 보크사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 팔라고 들어요. 석탄도 그렇죠. 석탄 수출 금지했잖아요. 여기다가 보크사이트 같은 경우 나중에 가져가라 이거예요. 나중에 가져가라. 우리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거 사가라 이거죠. 원자재 안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전 세계가 자원민족주의의 어떤 형태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당장 말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밸브를 잠근 거, 이게 중단한 거, 이것도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전쟁 때문이기는 하지만, 전쟁에 대한 위험 때문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것도 하나의 자원민족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원민족주의는 앞으로 더 크지만 커지지 적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국제사회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정부가 일시적이라는 이야기는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를 일시적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겨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겨울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12월, 1월, 2월까지가 겨울인가요? 3월부터는 봄이잖아요. 그러면 2월까지는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무역 적자가 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어쨌든 정부가 일시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섣불리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시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보세요. 12월 달에 이미 적자가 났어요.
12월 달에 적자가 났습니다. 12월 달에 보면 5억 8,600만 달러의 적자였습니다. 12월 달에. 수입은 613억 2,100만 달러, 그리고 수출은 607억 3,500만 달러로 5억 8,600만 달러의 적자예요. 그런데 1월에도 올 1월에도 적자잖아요.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냈잖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적자를 2개월 연속 냈다는 것, 저는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2달이니까 뭐 적자 그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2달로 치부하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 1월에 40억 4천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로 최대거든요. 최대. 그만큼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이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48억 9천만 달러가. 게다가 2달 연속 이루어진 것은요, 여러분,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로는. 그러면 금융위기 이후로는 없었으니까 그에 대한 충격파가 점점 커질 거예요. 저는 적자가 이렇게 났을 때 48억 9천만 달러의 적자, 12월 달만 하더라도 5억 9천만 달러, 5억 8,600만 달러니까 좀 적다고 이야기하지만 1월의 적자 규모가 커진 것을 보고 말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저는 이 자체를 보고 있으면요, 수출이 무너지는 지금 형태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수출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경제에는 엄청난 위험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수가 지금 형편없잖아요. 여러분 내수 한번 보세요. 월별 소매 판매 지수 추이를 보면요, 돈 뿌릴 때만 내수가 좋아져요. 6월 달에, 작년 6월 달에 1.4% 증가했지만 돈 뿌릴 때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뿌려서 늘어난 겁니다. 9월 달에 2.5% 증가했지만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을 뿌렸을 때예요. 12월 달에 2%로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로 소비 촉진 자금부터 시작해서 방역 지원금까지 뿌렸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평상시로 돌아가면 지금 내수가 진짜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수가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돈을 뿌리지 않으면 5월 달에 마이너스 1.8%, 무려 말입니다. 11월 달에는 마이너스 1.9%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수출도 빠지고 내수도 빠진다는 결론이 생기는가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올 수 있는 충격,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표로만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이 지표 많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요, 쉽게 말하면 6개월 후에 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6개월 후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나왔다는 것도 12월 달에 101.2가 나왔다는 거 6개월 후니까, 그죠? 올 6월에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월에 처음으로 104.4에서 작년 7월에 102.6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6개월이 돌아오는 시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경기가 이게 전환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러분 경제성장률이 4%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개월이 끝나는 시점이 12월이에요. 그러면 12월부터 지금 경기가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모양새라고 봐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라면 경기 침체기로 접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표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워지고 가고 있구나. 자칫 잘못하면 충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경제 올해 작년보다 훨씬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상황이 지금 닥친 거예요. 닥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우리 경제가 경기가 잘 나가다가 침체로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작년에도요, 실물 경제는 굉장히 나빴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정부가 돈 뿌려서, 쉽게 말하면 소비도 그랬잖아. 소비도 돈 뿌려서 부채가 떠받치고 있는 성장이었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서 수출마저도 이렇게 망가지면요, 부채가 더 이상 떠받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어도요, 이제 돈을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쓸 사람이. 경기가 나빠진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지갑 속에다 꽁꽁 숨기든 아니면 금고 속에다 숨기든, 그것도 아니면 은행에다가 예금 적금으로 꽁꽁 묶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 침체를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경제 위기로까지도 발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지표로 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양새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믿고 있는 이 수출마저도 무너지고 있다는, 붕괴되고 있다는 그런 신호가 벌써 2달 연속 감지가 되니까 이것은요,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신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지금은 읽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일시적으로만 치부하기에는요, 금액이 너무 큰데다가 1월이요 48억 9천만 달러가, 게다가 이게 외환위기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충격이 될 수 있는 것, 게다가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최악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은요, 반드시 철저하게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우냐고요? 제일 중요한 게요,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쉽게 말하면 규제 혁파입니다. 규제 혁파. 기업의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든가 주 52시간제라든가 세제 혜택을 줄인 거라든가 법인세라든가 기업의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주면서 가격 경쟁력을 더 가지고 중국만이 아니라 수출을 다변화할 수 있는 힘,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지금처럼 이대로 가면요, 정부가 아무 대책 없이 기업은 적폐 세력이야 하면서 지금과 같은 정책을 편다면 저는 수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